결국에 이 투자의 끝은 손절인가요? 왜냐면 이 동네가 다시 오르려면 다시 서울부터 출발하든지 부산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떤 변칙은 없나요? 중간부터 오를 일은 절대 없나요? 중간부터 오른다는 거는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네, 거의 그 급으로 뭔가 돼야. 이제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5차 파동까지 지금 이 책에 나와 있고, 그럼 6차 파동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6차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네. 우리 최명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주택시장의 징크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보면은 처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사철에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가 잘 팔리는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분양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즘 문화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강남과 신도시가 오른다. 그 다음에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된다. 네. 그리고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된다. 이게 일종의 징크스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제 말로 바꾸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클을 이번 6차 파동, 이번 장에 우리 2013년 네. 요때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2012년, 13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때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었거든요. 네. 근데 그 풀었던 그 당시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이미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어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이 이왕이면 비싼 집을 사고 싶지만 그 이전 장에서 한번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사는 소형 아파트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정부가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보게 되면 분양 시장이 달아오면서 분양 가격이 오른다가 나오는 거죠. 아까 지방장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오르고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고, 여기가 오르게 되면서 새 집 신축이 최고야 라면서 신축 가격이 오르니까 구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따로 올라요. 그러면 이왕이면 강남부터 오르겠어요? 외곽부터 오르겠어요? 강남부터. 네,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는 거고, 이러면서 강북이 오르고 지방으로 번져나가고, 이것들이 이번 장의 모습이었잖아요. 책에서 나와 있는 1차부터 5차까지 파동을 보게 되면은요, 4차 파동과 5차 파동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면 1차하고 2차, 3차는 왜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좀 완전 그 초창기?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FM대로 움직였다라고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모습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오래전 옛날 옛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4차 파동부터는 신기하게도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되게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7차 파동도 얼마나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예전하고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7가지가 시장 흐름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지방광역시하고 중소도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경남에서 부산을 가겠죠. 그러면서 창원 가겠죠. 그러다가 쭉 보니까 옆에 거제도 있네. 딱 그렇게 돌다 보면 이제 남아있는 도시, 중소도시, 이제 대도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중소도시 남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거제까지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도시가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남은 거는 통영, 사천, 밀양이에요. 어디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계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얘기 별로 안 나온 동네일 거예요. 네. 중소도시로 확산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2호도 가나요? 아니요, 끝이다. 끝이진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쯤 되면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세졌을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시점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대출 축소예요. 대출 중단, 대출 축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중소도시 가면서 대출 최대한 받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네. 못 가거든요. 다주택자면 더더구나 못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죠. 근데 저번 장에서 그 시장 끝물에 거제나 목포에 물린 분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 못 나왔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텨야 되나요? 네. 오를 때까지? 근데 오르는 것도 언제 올라요? 제일 늦게 오르잖아요. 아니, 이 사이클이 다 오려면은 거의 한 5, 6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투자 기술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이 들어갈 때 사실 이런 얘기를 너무 지금에 와서 얘기하게 되면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가지 마라. 네. 근데 목포만 갔나요? 사실 뭐 저기 전북 따지면 익산도 갔고 그다음에 경남 사천도 갔고 네. 많이들 갔고 그런데 가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팔려고 하니까 못 파는 거죠. 네. 막혔어요. 물린 거잖아요. 네. 결국 손절을 해야죠. 결국에 이 투자의 끝은 손절인가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다시 오르려면 다시 서울부터 출발하든지 부산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떤 변칙은 없나요? 중간부터 오를 일은 절대 없나요? 중간부터 오른다는 거는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네. 거의 그 급으로 뭔가 돼야. 뭔가가 그런 게 돼야죠. 사실 거제에 들어갈 때는 이제 거제 그 조선업이 호황일 것이다. 막 그런 기대감에 들어갔잖아요. 호황이 안 왔나요? 호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물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신축, 네. 유로 아일랜드 뭐 이런 것들 들어가셨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와서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계속 사줘야 돼서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규제가 이어지면서 갭 투자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못 파는 거잖아요. 신축도 이 정도인데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특히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죠. 광역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소도시로 뭐 갔든 뭐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미만에다가 거기 재건축된 데더라, 재개발된 데더라 이런 걸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였었네. 그때 저도 뭔가에 씌이듯이 공시지가 1억으로 달려가야 되나? 그 생각을 진짜 스치듯이 했다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공시지가 1억 미만 가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홀로 외롭게 바른 말을 해주셨군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지금 와서 보면 이제서는 이해하세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저 친구 감 떨어졌다고. 다 지금 돈 벌러 가는데 얘만 가만히 있다. 하지 말라고 한다. 지금 와서 보시게 되면 그게 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알고 이 사이클에 막판에 불꽃을 태울 때는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군가 그때 나는 샀지만 누군가는 그 물건을 판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잘 팔렸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잘 팔릴 때 팔아야죠. 그 팔고 나간 사람이 고수였다. 시장 흐름을 아는 고수. 그렇죠. 아니 이렇게 시장 흐름 들으면은 이 7단계 엄청 간단해 보이고 사실 더 배울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거만하게 더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공부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려면은 더 깊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공식처럼 네. 전세가율 70%, 60%, 70% 되면은 일단 간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때 전세가율 70%인데 이때 시장은 이미 끝물이었어. 중소도시가 막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 이미 끝물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당시 시장 상황에 있었던 것 이번 장의 그 경험을 직접 녹여서 배워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 선배님 저번에는 전세가율 70%면 무조건 집 사야 된다고 저희 썸네일 크게 나갔는데 이 시장 흐름을 알고 가야 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때 그 내용에서 제가 중요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같이 좋은 입지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소도시를 냉정하게 생각하면 평상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없었던 곳이 갑자기 난리가 났다? 이거는요 분위기 탄 거예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분위기 탔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얘기할 때 아이 들쳐업은 엄마나든지 할아버지가 객장에 나오면 끝물이다. 맞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나 부동산 투자 쥐뿔도 모르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미쳤던 이유가 뭘까? 전가요? 전 미치진 않았지만 쥐뿔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막 이렇게 귀가 열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뒤처지기 싫으니까. 네, 다들 그걸로 돈 번다고 하니까요. 나만 뭔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이렇게 하다 따라가다가 물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재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번 단계에서 진짜 커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제 다시 복귀하고 준비하면서 다음번에 돌아오는 이제 7차 파동이 되겠죠. 이때 이제 창대하게 그 불꽃을 터뜨리면 되겠죠.
아, 선배님이 공시지가 1억으로 물린 얘기도 너무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풀 수 없으니까. 아, 저는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물리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네, 과거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물렸던 것들이 있었죠. 선배님 물린 사례 특집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함정이에요?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이클 투자법 5주간 정규 강의 하시잖아요. 네.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이걸로 배우면은 뭘 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과 현상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부는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신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양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유행을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있을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신축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계속 관심이 있지만 신축은 경쟁률이 높아서 아까 구축 간다고 얘기했지만 꼭 구축만 갈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신축 가고 싶어 하는 마음에 신축이 될 것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재개발, 재건축까지. 빌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로 연결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신축이 될 것 다 올랐네. 그리고 구축 다 올랐네. 서울 다 올랐어? 수도권은? 수도권 다 올랐네? 지방광역시? 어머나, 다 올랐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간 거잖아요. 1억 미만으로. 맞아. 이렇게 흘러간 거거든요. 이 흘러간 타임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심리가 이렇게 변동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은 책 있죠.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네. 거기에 보면은 회복기, 회복 준비기, 네. 그 다음에 상승기, 그 다음에 확산기, 네. 급등기. 뭐 쇠퇴기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했던 말이 아마 잘 안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은 잘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시기가 지금 그 시기가 아니니까 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룡이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얘기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는 제가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마 정규 강의는 기술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흐름 플러스 기술을 다 배울 수 있는 강의네요. 흐름을 안다는 가정하에 네. 당연히 기술까지 이어지는 거죠.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좀 신경 쓰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틀렸던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저는 거의 안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투자를 실패하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뭐 아까 말했던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든 네. 아니면 뭐 지방에서 물렸던 아니면 수도권에서 어디서 물렸던, 그러면 이 주택시장의 징크스라고 하는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서 내가 샀던 그 시점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맞아. 복귀. 이런 것들을 맞아. 내가 왜 실패를 했고 내가 뭘 놓쳤는지를 알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번 시장에서 실수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틀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틀리면 어떡해요, 선배님?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5차 파동 그리고 6차 파동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게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뉴스 기사를 보도록 전월세 시장 불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리 예상하고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꼭 배워서 투자 성공한 부자 직원으로 성장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욕 부리진 마시고요. 나중에 네. 제가 이제 하산해라 네. 라고 할 때 그때 하산하시면 되세요. 재테크 신선배.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래 링크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두 분을 선정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